가로수길에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은 도산대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말하는데 1년 5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반대 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로수길은 말 그대로 가로수가 늘어져 있는 길을 말합니다. 198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에 이쪽에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명칭이 유래하였습니다. 강남 개발이 마무리되던 1980년대경에 인사동에 있던 화랑들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화랑가가 형성이 되고요. 그때 이전했던 화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은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경에는 이 가까이 있는 압구정동은 아주 화려한 곳이었고, 이 가로수길은 아기자기하고 소소하고 한적한 곳이었어요. 제가 2007년에 이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무소, 페인트 가게, 벽지 가게, 분식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생활 밀착형 업종도 있던 곳이었는데, 2008년 이후부터 트렌드한 업종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예인과 유명 셰프들이 장사를 한다고 알려지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막 나왔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청담동과 압구정동이 자기 과시적 소비 측면이 있었다면, 이 가로수길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이곳에 오면은 옷가게, 판매 매장도 있고 또 즐길 거리도 있다 보니까 강남 속의 강국의 그 이미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독특함을 유지하면서 사건이 이어져 갔는데, 10년경 이후부터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또 건물 가격이 상승을 해요. 네, 그러면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건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이 가로수길에 있던 그 독특한 업종들이 임대료를 못 이겨서 이탈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세로수길이나 이쪽 길로 갔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임대료와 건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이제 튕겨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수길만이 갖고 있던 독특함이 사라지면서 한동안은 사람들이 좀 뜸하게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간의 정체를 가다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애플이 어떤 기업인데 시장 조사를 대충 했겠냐. 그래서 가로수길은 앞으로 평당 10억을 가면서 명동과 어깨를 나란히 한 상권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투자자들과 또 연예인들이 건물을 매입하고 일부 사람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탑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브랜드들이 또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임대 붙은 현수막도 많이 있고 불 꺼진 매장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화려한 곳이었었는데 코로나 지금 사태로 인한 영향도 있고요. 오늘이 1월 15일 금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런 거고, 저 앞에 보면은 그 가로수에 불이 켜져 있으면서 애플에만 사람이 많잖아요. 현재 가로수길의 건물 시세는 평당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갔었던 도산대로 청담동과 시세가 비슷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있다면 비슷한 시세인데 가로수길과 청담동 대로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현재는 대기업들이 빠지면서 공실들이 있고, 또 그 자리를 지금 대신해 줬던 것이 그 대기업 브랜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브랜드들이 매장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좀 조정이 될 만한도 한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은 임대료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낮춰줄 수가 없어요. 또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도 10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물주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지금 임대료를 낮춰주고 싶어도 그 10년 동안 못 올리지 않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요인 때문에 명동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쉽게 못 내려줘요.
공실이 있더라도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실 상태에서도 그 임차 분위기가 이제 가끔 저한테 오면서 이제 통화를 해보면 업종이 뭐냐 이렇게 많이 가리십니다. 예,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으로 해서 세로수길로 가보겠습니다. 세로수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가로수길과 비교해 봤을 때 외식업종과 판매 매장이 섞여 있으면서 트렌드한 느낌이 좀 있는 곳이에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임대 시세는 이쪽이 10평 1층 기준으로 4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손바뀜이 많은 곳입니다. 곳곳에 외식업종들은 많이 빠지고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곳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판매 매장 비중이 높고, 이 과거에는 이쪽에 그게 다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아무리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집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이 힙한 느낌이 있는 그 업종들이 있었던 당시에는 그래도 상권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지만 그런 측면이 좀 사라져가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 가로수길하고 세로수길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택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강남 개발 당시에 단독주택 위주로 들어섰다가 다사대 다가구로 바뀌고, 일부는 저렇게 그 근생 건물로 바뀐 것도 있어요. 예,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런 곳을 다시 리모델링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의 확장성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남 지역은 개발 자체가 80년대경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권의 역사가 그렇게 길은 곳은 아니에요. 이 가로수길과 이 세로수길도 더더욱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상권이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고급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급화는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형성이 되고, 또 주변 기반 시설이 또 조성이 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고착화되는 건데, 이 가로수길은 너무 단기간에, 세로수길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가보진 않았지만 멀리는 유럽이나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중국을 가보면 그런 곳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부족하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측면이 있지만,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배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옛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 옛것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다음 세대들과 연결이 되면 그런 것들이 역사가 돼요. 예, 그러면서 후세들한테도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상권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시내만 봐도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발자들은 되게 싫어요. 근데 저도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소규모 개발 사업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 서울 시내에 그런 상권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업종들만 자꾸 빠지고 들어오고 하면서, 예, 이 신사동이 강남 그 초기 개발부터 있던 상권인데, 그 원조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로수길에서 신사역 상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사역 상권은 규모는 작지만 1980년대 경에는 신사동 제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강남에서는 대표적인 유흥상권이었습니다. 그 강남 개발 당시를 보면 그 강북의 무교동이 대표적인 유흥상권이었어요. 정말 대표적인 유흥상권이었었는데, 강북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강남으로 강제로 유흥 그 업종들을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교동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리버사이드 호텔, 88 라이트 클럽, 그다음에 룸사롱, 단란주점, 뭐 가라오케 등 뭐 스탠드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쫙 해서 유흥 상권으로 성장을 한 거고, 심야 영업을 단속했을 당시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90년대 경에 이제 테헤란로하고 강남대로가 개발되고 이 도산대로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런 업종들이 분산이 되고요. 또 대로변에 보면은 나이트클럽이 있었잖아요. 호텔 나이트클럽.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 곳곳에 생기면서 이 상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 신사역 주변에는 대로변에 오피스, 그다음에 주택가, 뭐 성형외과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먹자 상권으로 그렇게 변화를 한 거예요. 90년대 초부터.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강남의 선배 상권인 거죠.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다 퍼져나갔으니까.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서는 역사가 있는 상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 T자로에서 안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건물의 업종 형태를 보면 저층은 외식업종으로 되어 있고 위층은 사무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상권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상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9시밖에 영업을 못하는데 지금 8시 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상권이 단순한 유동으로 보고 외식업종으로 도전하기에는 권리금이 너무 또 비싸고 또 경쟁자,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쪽의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200만 원이고요. 지금 왔던 메인은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도 이쪽이 1억에서 2억 정도고 아까 왔던 곳이 2억에서 3억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일대는 강남 개발 당시에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됐다가 다세대 다가구가 바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초입에 보면 철문점, 전파사, 뭐 지물포, 뭐 정육점을 위주로 해서 얼핏 보면 동네 상권의 느낌도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 위치와 별도로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공실이 그나마 없는 상권들이 오피스 상권하고 동네 상권입니다. 따라서 이 신사역도 그런 상권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974년도에 완공된 강남 상가 아파트예요. 저층 보시면은 생활 밀착형 업종과 외식 업종으로 되어 있죠. 이걸 딱 보면 이제 이 동네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월세가 그래도 이쪽에 좀 싼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활과 밀착형 업종들이 아직도 있는 곳입니다. 이 신사역 주변은 지리적 위치와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판매 매장과 주변에 그 성형외과들이 있으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상권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강남을 버금간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쪽에 상권의 확장성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출입의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고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강남에 건물을 사야 되겠다 라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산대로 사건에서 갑자기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이 50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른이고 막 크게 느껴졌고 늙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가 마지막 40대거든요. 내년이면 이제 50에 들어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의 어느 시점을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다른 결정을 해서 지금의 결과를 바꾸기 싶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한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고 몰랐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몰랐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인생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은 결과를 뻔히 알기에 아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찾아서 가는 하루하루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그런 희망이 깃든 나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